안녕하세요. 저는 위주원협동조합의 오영진이라고 합니다. 앞서 들으신 강연처럼 저도 토드웍스 휠체어를 애용하고 있고 일주일에 2번씩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건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외부 활동을 할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근데 정말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장애인 콜택시를 1시간씩 기다렸다 타고 장애인 화장실을 찾아 헤매는 건 다반사고, 먹고 싶은 음식보다는 휠체어가 갈 수 있는 곳에서 밥을 먹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겪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드릴 것은 이런 일상에서 크고 작은 불편함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가 했던 프로젝트, 온라인 편의시설 지도, 경사로, 저상버스 개선과 같은 프로젝트를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고 제가 거기서 얻었던 인사이트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제가 몇 년 전에 대전에서 청년 네트워크 활동을 했는데요. 그때 비장애 청년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대전에 청년 공간이 만들어질 때 제가 요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청년들이 청년 공간의 턱을 모두 없애서 경사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친해지는 것만으로, 인식이 바뀌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장애가 없는 청년 네트워크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바로 녹는점이라는 커뮤니티였습니다. 청년이라는 공통된 주제로 같이 이야기하고 어려운 점들을 함께 해소해 나가며 야구장도 가고 미술관도 가고 식물원도 가는 등 하면서 서로의 인식들을 허물어가는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야구장에 갔었을 때 함께 간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구장에 올 수 있는지 몰랐는데 막상 와보니 너무 좋아서 다음에 친구들과 또 오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편의시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지만 몰라서 못 갔다? 생각을 해보면 저조차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항상 갈 수 있는 곳만 갔지 낯선 곳에는 잘 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낯선 곳에 가기 전에 사전에 미리 정보를 제공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저의 첫 번째 프로젝트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바로 무장애 지도죠. 많은 분들이 무장애 지도 프로젝트 하고 계신데요. 대전에서는 이렇다 할 지도도 없었고 저희만의 방식으로 해보고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저희 커뮤니티를 통해서 일상적으로 놀고 먹으면서 알게 된 편의시설 정보들을 올리면서 공유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므로 일처럼 이 정보를 모은 것들이 아니라 일상에서 놀면서 공유하듯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외연의 확장을 위해서 리워드 피드백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휠체어 이용자분들은 자신이 자주 가는 상점 이름과 주소만 올리면 외부 활동비 명목으로 리워드를 지급받습니다. 데이터 수집해 주시는 분들은 휠체어 이용자가 올린 상호와 주소를 기반으로 편의시설 정보를 더 디테일하게 조사하고 그리고 그 정보를 휠체어 이용자가 어느 정도 활용했는지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기부자 또한 자기가 기부한 금액을 어떤 리워드로 어떻게 사용됐는지 실시간으로 지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었고요. 한편으로 소상공인진흥공단과 같은 지역 네트워크들을 활용해서 2,000여 개의 편의시설 데이터를 추가로 모으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휠체어 장애인분들의 외부 활동의 외연이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음식점을 갈 때 어떻게 하시나요? 맛집 검색해 보시지 않나요? 네, 저는 휠체어가 갈 수 있는 곳을 검색합니다. 저희 커뮤니티에서는 핫플레이스, 맛집을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항상 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핫플레이스를 조사하고 갈 수 없는 곳을 조사해서 경사로를 설치해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사로가 도로나 인도에 침범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위반에다가 행인이 걸려 넘어지기라도 하면 보상해줘야 되는 문제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동식 경사로를 구매하여 상인분들에게 드리고자 했습니다. 이마저도
상인들의 거절에 부딪혔습니다. 이유는 그걸 보관하기도 나쁘고 바빠 죽겠는데 언제 그걸 꺼내서 설치해주고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좌절했지만 저희는 핫플레이스를 반드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상점가들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 눈에 띈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입간판이었습니다. 아, 입간판과 경사로를 합쳐보면 어떨까? 라는 아이디어로 시제품을 만들어서 상인분들께 다시 가져갔습니다. 그러자 상인분들이 긍정으로 돌아서셨고 심지어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셔서 피드백까지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40여 군데에 설치를 하였고요. 지금 현재 당진에 20여 군데에 추가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사로는 옆 가게에서도 빌려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는 핫플레이스는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여기서 얻어진 인사이트는 뭘까요?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편익도 고려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주목한 거는 핫플레이스들이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거기까지 가는 이동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았습니다. 저희 장애인분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 1시간씩 기다리는 부분도 있었고 정시성이 떨어지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저상버스의 경우 도입률은 올라갔는데 이용률은 굉장히 적었습니다. 일단 저희는 저상버스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휠체어 이용자의 경우 버스 정차 시간이 길어질 경우 승객들의 눈치가 보였고 간혹 버스가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버스 기사님의 경우도 배차 시간을 준수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고 간혹 못 보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승객분들과 차량 운전자분들도 버스 정차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들을 토대로 3가지 개선 과제를 도출해냈습니다. 정보 접근성 개선, 안심 탑승 보장, 그리고 탑승 시간 단축입니다. 그래서 솔루션을 개발하였는데요. 버스 도착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스마트폰 앱으로 버스 기사님께 사전에 탑승 요청을 할 수 있게 하고 탑승 시간 또 단축을 위해서 결제 시스템도 사전에 도입하였습니다. 이어서 버스 기사님이 경사로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와 승객들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스피커, 따라오는 차량들에게 경사로차 사용 중임을 알리는 전광판까지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개발한 이 솔루션은 실제로 저상버스에 설치를 해서 시범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당연히 만족도는 굉장히 높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균형발전위원회로부터 우수 사례로 선정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해관계자 그룹과 함께 정책간담회를 열어서 실제로 내년에 대전에 도입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굉장한 기술력과 자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당사자들의 참여로 정말 필요한 것에 집중하였고요. 일상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킴으로써 현실성 또한 굉장히 높였습니다. 느리지만 하이테크 기술이나 정책적인 개선도 물론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